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쉰을 훌쩍 넘기고 50대 후반에 접어들 때까지도 남편은 집안일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라면 하나 끓이지 않았으니 과연 라면 끓이는 법을 알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는 고사하고 청소기 버튼 한 번 눌러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전에 맞벌이를 하던 시절에는 억지로라도 집안일을 거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제가 전업주부가 된 뒤로는 마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듯 남편은 집안일에서 손을 뗐어요. 게다가 해를 맞대고 태어난 딸과 아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매달리고 울고 다투고 정말이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때때로 몸이 견디지 못하고 몸살로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놀라웠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밥을 차리지 않았다며 남편이 투정을 부렸어요. 지친 몸을 겨우 일으킨 제게 불만을 툭 던지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또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른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 말은 남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고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마음을 접고 기대를 내려놓은 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각자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씩씩하게 성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게 다 내 덕분이니까 감사하고 살라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반복했어요. 마치 모든 수고와 희생을 자신만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눈도 맞추지 않은 채 말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딸아이가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이게 다 뭐야? 놀라서 묻던 제게 유리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민성 씨가 프로포즈 했어. 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가 잔뜩 들뜬 표정으로 그날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이야, 평소처럼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민성 씨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뭐 좀 꺼내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트렁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트렁크 문이 열리면서 유리가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안에 꽃이 가득하고 거기다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써있는 플래카드가 풍선에 매달려서 떠오르는 거 있지? 나 정말 완전 감동받았잖아. 그러더니 손바닥을 활짝 펴보이며 자랑스럽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도 선물 받았어.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예쁘다.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치, 평소에도 자상한 줄은 알았지만 오늘은 진짜 심쿵했어.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을 일부러 골랐더라니까.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더 감동했어. 말을 마친 유리가 잽싸게 휴대폰을 꺼내들고 촬영해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트렁크 안에 가득 피어오른 꽃과 그 가운데에서 환히 웃으며 서 있는 우리 딸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눈부시던지요. 순간 제 분신이라 여길 만큼 소중한 딸이 저와는 전혀 다른 남자를 만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고 참 다행이라는 마음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딸이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곧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 올 것 같다는 말도 슬쩍 덧붙였어요. 여보, 우리 유리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민성이라고.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남편이 툭 내뱉듯 물었어요. 그 곱상하게 생긴 녀석 말하는 거야? 순간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녀석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꾹 눌러 참고 말했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렇게 부르면 쓰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고 곧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민성인가 걔 직업이 뭐라고 했지? 전에 딸이 민성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던 기억이 스쳤지만 남편이 그걸 기억할 리 만무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꼭 참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말하면 제대로 들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신이 이러니까 애들도 당신이랑 대화하기 싫어하지.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애비를 무시하고 난리야. 아무튼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주 싸가지가 없다니까. 그게 다 당신이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괜히 말을 꺼낸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래도 대꾸는 해야 했습니다. AI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AI 프로게이머? 게임하는 녀석이라고? 내가 언제 프로게이머라고 했어. AI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했지. 그래서 그게 대체 뭐하는 직업인데?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따졌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조용히 입을 닫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했다며 또다시 버럭할 게 뻔했기에 어쩔 수 없이 꾹 눌러 삼켰던 말을 억지로 꺼내야 했습니다. AI 엔지니어라고 했잖아.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유리 말 들어보니까 모델 만들어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고 운영하는 일을 한다더라고. 조심스레 풀어놓은 설명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 말에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차분히 대답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AI 개발자 중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딥러닝 연구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말이야.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제 말을 듣고만 있었는데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민성이는 AI 엔지니어로서 회사에서 실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걸 다 암기한 거야? 사이 될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나중에 대화를 하지. 요즘은 AI 분야가 전망도 좋아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기본적인 건 알아두도록 해. 남편이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말없이 있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야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고 있겠지. 나는 돈 버느라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휙 돌아서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에 괜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딸의 남자친구 민성이가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딸은 평소 아빠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누구보다도 싫어했기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어요. 그런 딸의 마음을 얻은 민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은근히 기대와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성이를 보는 순간 딸이 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요. 민성이는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참 자상하고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날도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들과 딸이 분주히 상을 차리고 있는데 민성이도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붙이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그냥 앉아 있어. 아닙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방으로 빠르게 오가며 움직이는 민성이를 바라보다가 딸이 흐뭇한 미술을 머금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민성씨네 집에 인사 갔을 때 말이야. 다들 같이 음식 만들고 상 차리더라고. 설거지도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있어. 정말? 근데 왜 이긴 사람이 설거지를 해? 제가 웃으며 묻자 딸이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재밌으라고 그러는 거래. 근데 가족이 화목하다 보니 전혀 불편하지 않고 즐겁더라고. 그럼 너도 가위바위보 했어? 아니, 아버님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서 나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과일 먹으면서 수다 떨었지 뭐. 어찌도 화목하던지 정말 부럽더라고. 그런 분들 밑에서 자랐으니까 민성 씨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괜시레 쓸쓸해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떡 버티고 앉아 리모컨만 이리저리 눌러대며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민성이가 우리 집 분위기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지만 워낙 착한 성격 덕분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 함께 식사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국그릇을 제게 내밀며 퉁명스럽게 외쳤어요. 국! 그 한마디에 딸이 깜짝 놀라며 입을 뗐어요. 아빠, 국이 뭐야, 국이. 딸이 민성이를 흘끔 보며 얼굴을 붉혔고 그 와중에 남편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네 혹시나 내가 이런다고 해서 결혼해서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애들 엄마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고 우리 딸은 능력이 있어서 회사도 오래 다닐 거니까 절대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아, 네, 알겠습니다. 순간 당황한 채 민성이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잔뜩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어요. 내가 무뚝뚝해 보여도 우리 딸 귀하게 키웠어. 만약 우리 딸로 내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명심해.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국은 제가 떠오겠습니다. 민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애들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니까. 그러자 딸이 참다 못해 쏘아 붙였습니다. 아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어요. 넌 아빠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엄마는 회사에서 상사 눈치를 보기를 해. 거래처에 시달리기를 해.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집에만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딸의 입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제가 얼른 딸을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유리야, 그만하자. 딸이 예비사이 눈치를 살피며 씁쓸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닫았어요. 그렇게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조금은 씁쓸했던 첫 만남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자리가 잡혔고 딸이 남편에게 여러 번 당부했어요. 아빠, 제발 오늘은 말 조심 좀 해. 그리고 말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 딸의 당부에 따라 딸은 긴장한 눈치로 조심스레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성격이 거칠고 가부장적인 구석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집안에서 딸 눈치는 봤거든요. 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괜히 큰 소리는 쳐도
결국에는 딸의 말에 따르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면 딸이 대신 나서서 잔소리를 퍼붓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심드렁한 얼굴을 하면서도 딸 말은 은근히 잘 듣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딸이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아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알았지? 그 말에 남편이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는 다행히 큰 무리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사돈 두 분도 참 다정다감해 보였고 특히 바깥 사돈이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쓰는 것도 참 정겨웠으니까요. 그 정겨운 말투에 긴장도 풀리고 웃음도 절로 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말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는구나 싶어 가슴 한쪽이 따스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커튼 너머 부케를 든 딸을 바라보는데 햇살보다도 빛나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딸의 결혼식 날에는 남편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다른 날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시댁에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하나둘 풀어놓곤 했어요. 그날도 딸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어머님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다녀왔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펜션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펜션을 잡았거든? 그랬지. 잘 다녀온 거야? 제가 물으며 관심을 보이자 딸이 한껏 들뜬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 침대방이랑 온돌방에 같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온돌방을 쓰신다고 하셨어. 근데 펜션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신 분이라 혹시 춥지 않을까 싶었는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 딸이 웃음을 참는 듯 입꼬리를 움찔거리더니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저도 덩달아 기대하며 물었어요. 딸이 입을 틀어막으며 간신히 웃음을 참다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질 것 같은데? 우리 유리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뒤집어주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 있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또 한마디 거드시는 거야. 2시간 뒤에 뒤집어야 하면 생선은 아닌 것 같고 통돼지라 그런가 보네. 그러시는데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고 빵 터졌다니까. 딸은 말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깔깔 웃었습니다. 진짜 그랬어? 진짜라니까. 그날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 딸이 계속 웃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어요. 근데 바깥사도는 충청도 뿐인 거야? 가끔 보면 사투리를 섞어 쓰시던데. 아니야. 아버님 고향은 서울이셔. 근데 왜 그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거야? 그게 할머님 고향이 충청도시래. 아버님 어릴 적에 외갓집이 충청도라서 자주 놀러 다니셨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섞어 쓰시고 계신가 봐.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정겨웠던 그 말투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래서 말투가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는데 딸이 슬며시 웃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충청도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이야. 할머님이랑 할아버님이 어떻게 만나신 줄 알아? 중매로 만나신 거 아니야? 그때는 중매가 흔하던 시절이었잖아. 제가 대충 짐작하며 말을 건네자 딸이 웃음을 꾹 참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두 분도 진짜 재미있으시거든?
지금은 충청도에 계시는데 말이야. 딸이 입꼬리를 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님이 시골 친척집에 놀러 가셨대. 그런데 엄청 더운 여름에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 두레박으로 물을 뜨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님이 덥다고 하시면서 그 물 뜨는 김에 제 등에도 좀 끼얹어 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걸었대. 근데 할머님이 그 말을 듣고 피부도 하얗고 키 큰 서울 남자가 나한테 반했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웬 떡이냐 하고는 결국 결혼까지 하셨다지 뭐야. 근데 할아버님은 워낙 찜통더위여서 그랬던 것뿐인데 할머님이 할아버님한테 반해서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 못 이기는 척? 어, 근데 할머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할아버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 사실은 그날 할아버님도 할머님한테 첫눈에 반하셨대. 그랬으니 등에 물을 끼얹어 달라고 했겠지. 그니깐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건 할머님한테 고백하셔야죠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할멈 계속 놀려먹다가 저승 가기 직전에 고백하고 가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럼 남은 생도 나를 그리워하며 살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니까. 딸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나 있었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집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화목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는데요. 그날따라 그 어떤 고급 선물보다도 딸의 웃음소리가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기다리던 딸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어요. 딸이 임신했다는 말에 우리는 손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워갔습니다. 10달을 정성껏 품고 마침내 작은 손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꼬물꼬물 두 주먹을 쥐고 세상에 항해하듯 울던 그 아이를 처음 안던 순간 그 작고 여린 숨결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른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조차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놓치지 않으려 얼굴을 가까이 바짝 대고 넋을 놓고 바라봤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하영이가 보고 싶어 전화를 하고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무언가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영이를 등에 업은 채 음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위는 거실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등줄기를 싸늘한 바람 한 줄기가 훑고 지나갔어요. 낯선 광경이 아닌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오래전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새 사이가 변한 걸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는데요. 눈빛은 싸늘했고 턱이 딱 벌어지는 소리와 함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서방, 유리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자네가 하영이를 돌봐야지. 유리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는 건가? 얼른 일어나서 하영이 데리고 오게. 사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꾸했어요. 장인어른, 유리도 저도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저는 나가서 돈 벌고 유리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유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괜찮다고 했다고? 네, 장인어른 장모님도 역할 분담 정확히 하셨잖아요. 제가 처가댁에 갈 때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살림하는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혼자 하게 내버려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장인어른께 한 수 배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니까 애 보는 거랑 집안 살림은 유리가 도맡아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사위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저 또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집안일이랑 육아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인어른 가르침 덕분에 진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를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영이가 칭얼대기 시작했고 딸이 허둥대는 게 보였어요. 제가 급히 달려가 하영이를 안았지만 그 와중에도 사위가 덧붙였어요. 장모님, 유리가 살림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장인어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는데요. 공기조차 무거워진 것이라는 한동안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딸과 함께 주방을 정리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 사위가 일어나더니 주방 서랍에서 양주를 꺼내 들고 남편의 잔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오늘 버릇없이 행동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동안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한 번은 왜 그렇게 부르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고 사위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장인어른도 딸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렇죠, 장인어른. 그날 사위의 말은 생각지도 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아무 대답 없이 양주잔을 가만히 들어올려 묵묵히 한 모금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부서지고 있는 남편의 고집과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삶을 되돌아보는 눈빛이 서려 있었음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또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사위를 마주할 때는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마치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위 앞에서 괜히 작아지는 사람처럼 많이 조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슬쩍 일어나더니 청소기를 꺼내 들고 거실 한복판을 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익숙치 않은 손놀림, 서툰 각도로 자꾸만 선을 휘감는 바퀴, 툭툭 걸리는 카페 뒤를 힘겹게 밀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차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려던 남편이 현관 앞에 멈춰서더니 불쑥 물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줘. 나가는 김에 버리고 갈게. 순간 괜찮아 그냥 놔둬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조용히 삼키고는 대신 고마움을 전했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입가가 살짝 실룩거리더니 금세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작은 일부터 조금씩 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주말이면 소파에 함께 앉아 드라마를 보며 나름의 감상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저 시어머니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그니까 말이야. 심부가 아주 고약하네.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겨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이 곧 다툼이 되었을 순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웃음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고 조용한 움직임들이 우리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기 시작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하루하루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좋아져 갔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우리는
산책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며칠 전 주말에는 딸과 사이가 지방에 사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하영이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갔는데요. 하영이는 점점 더 말이 늘고 표정이 풍부해지는 시기라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공원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할머니, 하영이 어부바 해줘. 하영이가 손을 쭉 뻗으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여기는 어부박 금지 동네야. 왜? 여기는 말이지, 어부바가 법적으로 금지된 동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걸어걸어 동네야.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남편의 노력과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영이가 두 손을 딱 치며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걸어걸어 동네야? 그럼 하영이도 걸어걸어 해야지. 그렇지. 할아버지 손잡고 걸어걸어 하자. 남편이 손을 내밀자 하영이가 그 손을 꼭 잡고 작은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었습니다. 그 둘의 뒷모습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스하던지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조용히 담았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작은 손과 큰 손이 나란히 흔들리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잔잔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사위 자랑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